오늘장 민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어떻게 결정이 날까 많이들 지켜보셨죠? 지금 사상 처음 4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났지만 오히려 지금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자, 코스피도 코스닥도 모두 1% 안팎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목요일 오후장입니다. 네, 어제 6거래일 만에 반등한 우리 시장 빨간불로 그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LG이노텍의 테슬라 관련 수주 관련 종목들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이 좀 주목받는 모습인데요. 네, 이상형 월드컵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오늘도 8가지 특징주 투표 잘 해주시고요.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에 특별히 이정우 전문가님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선택해본 특징주 8개입니다. 지금부터 그 대진표 바로 공개해드리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보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LG이노텍의 테슬라 1조 원대 수주 소식이 시장에서 화제가 되는 가운데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이 자율주행차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 모듈 관련한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캠시스템, 하이비전 시스템이죠. 오늘장 강한 모습 보이는 두 종목의 대결 바로 잠시 후 1라운드에서 펼쳐보겠습니다. 네, 2라운드 자율주행 관련주죠. 오비고와 원전 관련주인 한신기계의 대결입니다. 먼저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인 오비고는 LG U+의 전략적 투자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고요. 한신기계는 기술적 반등 기대감에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2라운드에서 확인하시죠. 자, 그리고 이어서 3라운드입니다. 수소차 대 전기차, 미래차 대격돌이라고 할까요? 우선은 수소 관련주로서 대표적인 종목이죠. 효성 첨단 소재. 어제도 그렇고 요 근래 수소 관련주들이 슬슬 몸을 달구고 있는 와중에 이 종목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전기차 관련된 종목은요. 바로 2차전지 장비 종목인 M+입니다. 이 종목도 얼마 전 바닥 보고 나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흐름인데요. 수소차 대 전기차의 대결, 그 승부의 결과는 3라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4라운드는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는 2차전지 관련주 두 종목입니다.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를 공급하는 이수화학은 최근 휘성촉매와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이슈가 있었죠. 장 초반부터 급등하는 흐름 보여주더니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네요. 이에 맞붙는 코스모화학, 최근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대한 투자를 발표하면서 폐배터리 시장 확대 전망으로 상승하고 있죠.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자, 8강의 1라운드 대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뭘로 미안하는 거지? 자, 첫 번째 종목들은요, 바로 이 캠시스와 하이비전 시스템 두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이 어떻게 꼽힌 종목들인지 다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LG이노텍의 테슬라 수주 이야기로 오늘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전기차에 탑재될 카메라 모듈 있잖아요. 자, 여기에 공급을 하게 됐는데 이게 1조 원 규모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조 단위로 가면은 항상 시장에서 굉장히 또 화두가 그렇죠. 되는 이런 큰 단위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네. 이 카메라 모듈 관련주 전반적으로 이 이슈 타고서 당분간 전체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일까요? 네, 그렇죠. 자율주행 단계에 일단은 기초적인 게 일단은 카메라 모듈입니다. 네. 왜냐하면 8개 렌즈로, 그러니까 오토파일럿 하는데 그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8개 렌즈가 이제 360도를 모두 다 감지를 하는 거예요. 네. 최대 250m, 광학 60m, 네. 일단 정해져도 기본 150 이렇게 해서 8개 렌즈가 돌아가면서 네. 이제 라이다 형태로 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가는 건데 양사방에 눈이 달린 거네요. 지금 강남에 다니면 지금 현대차 G90, G90 차 이렇게 자율주행 중이라도 써놨습니다. 그래요?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테스팅을 해야 되니까요. 저 직접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단점이 있어요. 뭐죠? 왜냐하면 다 도로에 보면 하얀색 이게 중앙 차선이 인식을 못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게 좀 위험하죠. 조심하라고 알려주시는 위험해요. 거죠? 아직까지는 위험하죠. 그래서 이게 다가 아니고 사람이 꼭 앉아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라는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율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렌즈가 필요한 건 어디든 다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핸드폰 지금 몇 개입니까? 좋은 거 쓰시고 맞아요. 좋은 거 쓰시고 여러 개 달려 쓰시죠. 있어요. 네. 그렇죠. 로봇 여기 청소기도 요즘 다 카메라 쓰죠.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식을 하고 연산을 해서 하드웨어가 연산 처리를 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이 UAM
네. 이 시장까지도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아, 만약에 하늘로 간다면 카메라가 더 많이 필요하지 네, 않을까요? 기초 단계라고 저는 봐요. 기초 단계.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되려면 기초 단계가 이걸 봐가지고 일단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차 바로. 네, 자, 바로. 예. 자율주행. 자율주행하고 바이오 로봇. 이거는 일단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긴장했잖아. 열심히 미시네. 저한테 말하는 줄 알고. 자 바로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하필이면 오늘 또 이게 이상하게 또 맞아떨어져서 네. 이게 태조 이방원이 약간 오늘 좀 주춤하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탄력을 보여준 거 보면 이제 과잉 그러니까 좀 뭐랍니까 이게 뭐든지 항상 이렇게 과대적인 부분에서는 한 번은 그 등락도 나온다는 점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면서 너무 쫓아가는 추격 매매보다는 네. 좀 시장의 전반적인 업황의 흐름이라든지 이제 글로벌 증시의 다양한 이제 섹터의 흐름을 조금 한번 이해하시면 우리는 어차피 미증시와 어차피 커플링적인 부분이 많이 묘사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보시면서 조금 나무보다는 좀 숲을 좀 봤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딱 싶은 건 딱 한마디입니다. 그냥 카메라 섹터는 네. 지금 시작이다. 지금 시작이다. 그리고 우리 말하는 LG 이노텍은 원래 40만 원, 45만 원까지 원래 가이던스나 목표치가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저점이니까 조금 천천히 매집하면서 충분히 가더라도 충분히 수익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장주로서는 아무 손색이 없다. 그 다음에 올해보다 내년이 더 큰 수확을 네. 얻을 거라는 그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카메라는요. 우리가 이제 찰칵찰칵 사진 찍는 걸로만 보시면 네.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카메라가 미래 기술의 기계들의 눈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최인호 전문가께서 얼마 전부터 계속 강조해 주시는 자, 바로 자율주행의 네. 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네. 말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눈여겨보겠고요. 네. 우리 이정우 전문가님, 네, 카메라 모듈 시장 지금이 시작일까요? 네. 카메라 모듈 시장 지금이 시작이냐라고 네. 한다면 작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네. 드릴게요. 이렇게 뭐 자율주행, 전기차가 점차 보급되면서 자율주행 차도 같이 점차 늘어났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이게 자율주행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잖아요. 근데 단계가 올라갈수록 카메라 모듈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뭐 이때까지 뭐 자율주행 1단계는 뭐 2개 들어갔던 게 뭐 4단계로 가면 10개에서 15개 뭐 이렇게까지 들어가는데 들어가네요. 네, 그만큼 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 시장, 이 관련주들도 점차 상승세가 나오다가 요즘에 많이 주춤했어요. 네. 왜 주춤했냐? 이 관련주들 특성상 약간 테슬라가 못 가면 잘 못 갔습니다. 네. 그래도 요즘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테슬라가 반등하는 모습도 나왔는데 테슬라를 개별적으로 호재를 봤을 때 어떤 호재가 있냐? 이제 액면 분할을 돌입합니다. 테슬라 어떻게 보면 앨런 머스크가 주가 관리를 참 잘한다라고 네. 볼 수 있어요. 일전에도 한번 액면 분할하면서 주가가 그 뒤로 급등했던 모습세가 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액면 분할하면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감을 어느 정도 안겨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예. 지금 거의 900달러 부근인데 액면 분할하면 300달러로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투자하기에 더 용이해졌다라고도 그렇죠. 네.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점차 상승을 한다면 이 카메라 모듈 관련해 가지고 호재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테슬라가 9월 5일부터 완전 자율주행 미국에서 있는 완전 자율주행 이게 소프트웨어를 가격을 인상을 합니다. 네. 거의 2천만 원 정도로 인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게 점차 늘어난다라면 카메라 모듈 시장도 점차 커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카메라 모듈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바로 자, 바로 예, 자를 빼시면 안 돼요. 자율주행입니다. 네, 자율주행. 네. 자, 바로 하세요. 네, 자, 바로 이쪽에서도 카메라 모듈을 계속적으로 부각할 수가 있고, 점차 이제 미래 시장은 어떻게 본다라면 이 카메라, 우리가 스마트폰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요즘 자영업자들 보시면 다 핸드폰으로 가게 잘 돌아가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서운 세상. 네, 무서운 세상이다. 그만큼 카메라나 예.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 스마트 시대로 갈수록 카메라는 필수 요소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뭐 마찬가지로 스마트 시대, 새로운 시대로 갈수록 점점 더 카메라가 한 대가 아닙니다. 여러 대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네, 그러네요. 게다가 또 테슬라가 점점 다 잘 나갈수록 이쪽에 관련돼서 LG노텍의 수혜, 그리고 바로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의 수혜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또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런 기대감을 품고서 이 관련된 두 종목의 대결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자, 8강의 1라운드에 올라온 두 종목은요,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바로 캠시스 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나은 종목이 될지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먼저 이종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메리트 있을까요? 저는 하이비전 시스템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가셨고요. 자, 이거를 이번에는 최일호 전문가님 둘 중에 어떤 종목 가실까요? 예, 저는 캠시스로 가겠습니다. 캠시스로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채팅창에 뽀로로 정호쌤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최 쌤은 자 바로를 밀고 전 바로 자를 밀 거예요. 마그마님의 의견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정호 전문가님, 하이비전 시스템을 조금 더 낮게 보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본다면 대표적으로 카메라 모듈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네. 말씀을 해드리고, 이게 자회사가 좀 여러 개 있습니다. 뭐 지분 가치로는 뭐 프론티어도 있고 한데 자회사에서 로봇 사업도 같이 하는 부분, 이런 게 어떻게 본다면 카메라 모듈 시장이 점차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네. 자 바로 이쪽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로봇 쪽으로도 이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부분은 점차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장기적으로 봤을 땐 하이비전 시스템이 더 괜찮다. 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시점으로 보셨군요. 네. 하이비전 네. 시스템. 자, 그럼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께도 질문 드려볼 네. 텐데요. 캠시스는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보다는 좀 거래량도 확실히 잘 나오고 좀 그래서 지금 현재를 보고 좀 선택을 하신 걸까요? 저는 하이비전 시스템이 네. 좋은 건 알았는데 저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다지 좋게 보지 않으셨다는 그래서 얘기네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우리 이종호 전문가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잘 봤는데 네. 저는 단기적으로 봅니다. 예, 일단은 빨간 맛을 빨리 봐요.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많이 떠지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 일단은 익절하기 위해서 오늘 거래량이 1,340주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지금 전일 거래에 약 4배가 터지기 때문에 단기 폭등 어찌 보면 위험 신호일 수도 있겠지만 어째 뭐 때는 기다렸다는 어째 보면 좀 묘사적인 부분이 좀 나오기 때문에 네. 주가의 흐름은. 근데 이 두 종목에 좀 특징이 있어요. 뭐죠?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CM이에요. 카메라, 그러니까 레이더 기술이고, FM은 또 뭐냐면 이제 초음파 인식 센서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렌즈와 그다음에 우리가 지문이라든지 생체까지 같이 하는 게 캠시스고, 예. 하이비전 같은 경우 이제 그 안에서 렌즈에서 받으면 3D 센싱이라고 있어요. 센싱. 네. 예, 그다음에 움직이며 이게 뭐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션 제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종호 전문가 말이 맞아요. 왜냐면 네. 계속 가면 갈수록 볼록 렌즈가 좋겠습니까? 평면 TV가 좋겠습니까? 저는 저는 볼록 렌즈 선택했고 지금 평면 TV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의 진화의 구조에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하이비전이 좋았습니다. 근데 수익 보려면 빨리 근데 오늘 다 급등 났으니까 이거 저를 가는 종목으로 타야 된다 이 네,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저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네. 이제 제가 선택한 건 오늘의 미인주로서 좀 그래도 그나마 급등선이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는 거고 네. 장기적인 거로 봤을 때는 이종호 전문가의 하이비전 시스템이 덜 낫죠. 그러면 일단은 뭐 두 종목 다 멀리 봤을 때 다 우상향할 만한 괜찮은데, 종목인 그러네요. 거죠? 네, 그렇지만 그래도 하이비전 시스템이 우상방이 더 어찌 보면 더 미래적 장기가 봤을 때는 왜냐면 모션 제어 기술이라는 건 움직임을 감지한다는 건 사실 되게 엄청난 기술을 조망하거든요. 예. 아직 캠시스는 카메라 이제 레이더라든지 CM 기술 쪽에만 좀 발달돼 있지 그 위상의 하이테크니식은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번 조사해봤을 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하이비전 시스템이 조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차피 기술력의 차이인데 뭐 어쩌면 뭐 미래를 봤을 때는 예. 좀 더 비전 크게 봤을 때는 하이비전입니다. 근데 저는 캠시스 단장을 봤을 네, 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이종호 전문가님, 하이비전 시스템을 멀리 봤을 때 좋다고 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주가도 많이 좀 밀려 있기 때문에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실적 대비 시총이 지금은 되게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영업이익이 예상치 하는 게 지금 거의 400억 정도인데 네. 시총은 2천억밖에 안 된다는 점이 좀 약간 메리트가 있고 이 회사는 약간 부각이 더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다른 뭐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약간 상승세가 컸었는데 이 종목은 그거에 비해서 많이 못 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갈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한 번 오릅니다. 네. 이런 섹터들, 자율주행 섹터들이 언제 한 번 불었죠. 1차 상승세가 그렇죠. 있었고 시원하게 갔죠. 다시 한번 2차 상승세가 불려면 이때는 다시 한번 종목들이 약간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심에 저는 하이비전 시스템이 가장 강할 거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있기 때문에 네. 2천억짜리 종목 뭐 4천억 되는 거 금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전기차의 그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를 봤을 때 자율주행도 비슷하게 따라간다면 뭐 솟구칠 만한 여력들 두 종목 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두 분의 의견이 좀 달라졌거든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4강 진출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어땠는지 지금 바로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이거 상당히 재밌네요. 박빙의 승부가 났는데요. 네. 자, 그래도 승리를 가져간 종목이 결정이 났습니다. 캠시스가 근소한 차이죠. 55% 득표를 하게 되면서 캠시스 4강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우 전문가님 머리 이렇게 콩 찌셨는데 아쉬우신가 봐요. 네, 아쉽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알아볼까요? 네, 이 종목은 지금 많이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다음 가격, 목표가 가격은 지금 부분에서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19,000원 정도까지는 목표로 잡고 들어가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장기적으로 뭐 내년까지 보시는 분들은 2만 원 넘고 거의 3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19,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고요. 좀 내년까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2만 원 혹은 3만 원까지도 말씀 주셨네요. 잘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비고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죠. 이 자율주행 관련주고요. 그리고 또 애플카 관련주로도 언급이 되는 종목입니다. 특히 최근 장에서 주가 상승세가 돋보였던 그런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원전 관련주로서 앞선 원전주의 랠리에서 가장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줬었던 한신기계입니다. 이 종목은 최근짝이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비고 대 한신기계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최인호 전문가님. 네. 한신기계 나오면 항상 선택해 주셨거든요. 그동안. 오늘도 한신기계인가요? 예, 오늘도 하셨네요. 표정이 왜 그러시죠? 오늘 하시기 깜짝 놀라셨나봐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 네. 돌리네. 한신기계를 뽑아주신 최인호 전문가입니다. 독심술 은서 앵커. 그러면 이정호 전문가께서는요? 저도 보이나요? 아니, 안 보여요. 저 보겠습니다. 저도 한신기계 한신기계로 같은데? 했습니다. 맞죠?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한신기계를 가주신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분위기 좋네요. 자, 두 분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 있는데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네. 사실 그 오비고의 최근 상승 탄력이 예사롭지가 않았거든요. 상대적으로 한신기계는 상당히 좀 쉬어가는 구간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봤을 때 오비고가 조금 더 지금은 매력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오비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가 그러니까 오늘이 목요일이죠. 화요일 날에 이제 전 고점을 이제 돌파할 거를 이제 좀 약간 빠졌다가 다시 올라 추세였는데 오늘 이제 전 고점을 돌파했었어요. 네. 이 차트의 흐름을 보면 지금 그만큼 이 저점을 계속 이어나가는 차트가 있는 반면에 그래도 한참 6월달, 7월달에 급락을 갖다가 일단 면치 못한 그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제 회사의 뭐 어찌 보면 실적이라든지 가이던스적인 거 봤을 때 이거 떨어지면 안 된다는 종목들은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게 지금 차트의 모든 종목들의 현실인데 예. 오비 같은 경우에는 LG U 플러스가 이제 스마트카 이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전략 투자를 5%를 이제 전략적 지분에 투자한다는 것은 네. 이제 대기업이 너가 돈 얼마 필요하노? 뭐 하는데 필요한 R&D, 연구개발 내 돈 내주기 어찌 보면 여러 가지 그렇게 무섭게 얘기한다고요? 하는 쪽으로 하는 식으로 어찌 보면 되게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대기업의 주도화가 상당히 좀 중요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원래 강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힘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이제 오비고가 LG U 플러스가 이제 됐는데 사실은 이 부분보다 사실은 저는 이제 현대차 쪽 관련된 종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저는 더 낫다고 봐지거든요. 그렇지만 네. 일단 현대 U 플러스가 일단 스마트카 왜냐하면 또 현지 LG U 플러스가 하는 게 뭡니까? LG 애플카.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애플카에도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어찌 보면 메시지를 던져준 거기 때문에 앞으로 천천히 좀 보더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왜 한신기계를 갔냐면 상거를 동안 지금 5% 상승했는데 공매도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원전 관련 종목들은 일진파부터 시작해 꾸준히 그러면 BHI부터 계속 꾸준히 지금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관이라든지 외인들의 어찌 보면 먹잇감이 되지 않는 지금 코스 전환점이라서 말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갈 거냐 좀 싶은데 지금 한신기가 좀 주춤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SMR 사업들이 대부분 이제 주가를 좀 많이 좀 펌핑을 그렇죠, 시키는데요. 네. SR을 보면 이제 관이음세 그러니까 뭐 태광이라든지 요쪽 관련된 성강이라든지 성가면이라든지 PT 젤부 이런 쪽 엄청 네, 나가잖아요. 근데 이쪽은 공기 유압이지 않습니까? 공기 유압이기 때문에 SMR하고는 약간 좀 어찌 보면 거리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화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부터 발전소가 많기 때문에
그쪽 관련은 일단 공기압 발전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압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그 재료는 몸통하지만 옛날처럼 완팁이라고는 사실은 좀 말 못해요. 지금 왜냐하면 그래서 이 앞산솔님께서 네. 한시는 이미 한탕 해먹고 나간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하셨지만 아닙니다. 앞으로 네. 또 올라갈 여력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여력이 있는데 옛날만큼의 명성은 나오지 않을 거다는 그때 게. 솔직히 너무 갔어요. 네, 넘어갔죠. 넘어갔어요. 그리고 워낙 또 중국 공장부터 시작해서 국내에 웬만한 공장에서 필요한 공장 물건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어찌 보면 이게 먹이사, 뭐 생태계적인 어찌 보면 구조에서 상당히 또 한신기가 또 돋보였었어요. 예.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실적과 기술과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한 종목들이 이제 튀어나오기 때문에 관이염새 쪽이 어찌 보면 좀 대장주로서 많이 나올 겁니다. 예. 근데 배전반이라든지 그래서 G2파워라든지 이런 것도 그 태양광하고 이제 원자랑 같이 섞여 있는 종목이라고 네. 보기 때문에 한신기가 옛날만큼 못하다. 그렇지만 지금 주가에서는 오비고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낫다. 네. 조금 낫다는 점을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우 전문가님께도 여쭤볼게요. 한신기계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 간다라고 지금 의견 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예전보다 못 가는 거는 잘 파악하신 겁니다. 시장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아니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원전의 1차 상승기를 이끌었던 건 한신기계인데 지금 너무 다시 요즘에 엄청 갔어요. 원전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자 바로의 좀 라이벌 구조가 될 것 같은 제가 바로사. 예. 바로사를 이거 좀 언제 간절. 아니, 내일 공개한다고 네, 하지 내일 않았어요? 공개하려고 했는데 자꾸 얘기하니까. 바로사가 뭐냐? 바이든 정책주,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로봇은 로봇이고 싸는 사우디 관련주입니다. 아, 바로 싸. 네, 뭐 살 게 없지, 뭐 사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네. 바로사, 바로사. 바로사 관련주들을 사시면 되는데 똑바로 사서 바로 사겠습니다. 이 원전이 바로 바로사의 사우디 관련주입니다. 네온시티 네. 관련주로 좀 많이 부각이 되고 그리고 또 사우디뿐만 아니라 이집트 관련해 가지고도 많이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전 지금 뭐 피코그램, 뭐 BHI 이쪽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2차 상승기를 오르고 있다. 지금 옛날에 갔던 뭐 일진파워나 우진 그리고 한신기에는 잘 못 가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밥통 터치 느낌이 좀 오늘 있죠. 네, 수소 맞습니다. 때문에 좀 올랐어요. 수소 네, 때문에 그런 좀 부분이 있는데 점차 올라간다라면 한신기계도 어느 정도 10,000원 이상 가격대까지는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신기계를 선택을 했고 오비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LG U+에서 여기서 투자한다고 이 스마트카가 뭐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스마트 들어가는 건 뭐냐? 기존에 우리가 했던 부분에서 아예 차별화를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핸드폰도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기존의 전화뿐만 아니라 전화 그리고 어플 사용 뭐 이런 부분을 했던 부분인데 그렇죠. 이 스마트카도 똑같습니다. 오비고 같은 경우도 차에서 딴짓하는 거 운전 말고 딴짓을 해야 되는데 그걸 되려면 어느 정도 자율주행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좀 길게 보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LG U+에서 여기서 전략적으로 투자했던 이유는 약간 생각을 해본다면 어차피 스마트카로 가려면 통신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LG U+가 자기가 갖고 있는 약간 고객들이나 이런 부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도 해줄 수 있다는 점, 네. 약간 시너지도 나올 수도 있을 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이지만 지금 바로 봐야 될 종목은 한신기계다라고 네.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계속 알겠습니다. 바로만 자꾸 들리네요. 자, 일단 두 분께서 한신기계가 좀 더 낫다라는 판단을 내려주셨거든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 의견이신지 궁금해집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분들의 선택입니다. 야, 네, 이렇게 또 그러네요. 확실하게도 나뉘네요. 한신기계가 75%의 팬층이 확실히 좀 두터웠습니다. 가볍게 승리를 챙겨가고서 한신기계 사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시기상조인 오비고보다는 그래도 현재를 보고 한신기계 많이 선택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비고 간에서는 가격 전략 이정우 전문가님께 여쭤볼까요? 네, 오비고 같은 종목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2만 원 목표가로 잡았는데 약간 생각보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괜찮다. 근데 네. 지금 단기 어떻게 보면 고점이 나왔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이런 이슈가 어느 정도 꺼졌을 때 그때 다시 들어가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비고 2만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3라운드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뭐 핫한 쪽이죠. 수소차와 또 전기차의 대결입니다. 효성첨단 소재 한때 뭐 정말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수소 관련해서 최근 또 움직임이 불고 있죠. 그 국면 속에 주가 끌어올리는 모습 오늘장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2차전지 장비주입니다. M+가 맞붙고 있습니다. 효성첨단 소재 대 M+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 어떤 종목 선택하시나요? 저는 진짜 이 종목 어렵게 종목 봤어요. 네. 왜냐면 네.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두 개 다 좋아하고 가는 종목인데. 그 정도인가요? 그렇죠. 근데 효성 첨단 소재는 조금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해 주세요. 네. 자, 그럼 M 플러스로 가신다는 네, 거죠? M+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은 M 플러스였고요. 네, 자, 그럼 이정우 전문가님은요? 저는 효성 천단 소재 버린 거 주워 네. 담았겠습니다. 쭉쭉 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과연 숫자는 누가 될지. 네. 극명하게 나뉘네요. 네. 자, 최인호 전문가님. 예. 이거 효성 첨단 소재 왜 버리시는 거예요? 자, 효성 첨단 소재는요, 고점 찍을 때 85만 원까지 이상 찍었거든요. 정말 80만 대단했죠. 찍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차트상 보면 우하방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다시 1, 2월 달에 다시 이제 추세가 바뀌면서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면 효성 첨단 소재가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계가 있느냐? 그걸 먼저 이 회사는 아라미드라고 해서 2003년도에 자체 개발을 해서 그다음에 그 실용화해서 2009년부터 아라미드 섬유를 했지 않습니까? 아라미드가 예. 뭐냐면 그 전쟁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헬멧, 방탄조끼 네네. 이게 모두 철보다도 5배 이상 강하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했는데 방산 쪽 국방 쪽으로 들어가는 국방 쪽에 들어가죠. 원래 아라미드 원사가 원래 계속 되게 강한 재질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서 좀 올라가다가 근데 반도 못 갔어. 어허. 그러니까 피보나치 조정대를 또 봐도 50절에도 못 가고 다시 또 내려와서 올라가니까 지금 이 시점 자리를 봤을 때는 이거는 반의 반도 못 갈 것 같다. 지금 이게 어찌 보면 고점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란 것은 네. 회사가 있으면 여러 가지 재료와 소재가 있어서 다양하게 되는데 확대성이 없이 그냥 아라미드 네. 그냥 원사라든지 아니면 타이어 보강제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데 쓴다고 이제 수속 뭐 관련된 데 들어간다고 하지만 일부분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외형적 확대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 대형 종목이 큰 성장이 그다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는 바로 이렇게 바로 미칩니다. 근데 M 플러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11월 달, 10월 달에 차트 기운 좋았거든요. 그리고 반도체도 보면 성공적, 후공정이 있듯이 2차 전지도 성공적, 후공정 마무리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이제 많이 필요한 게 뭐냐면 네. 현대자동차도 이제 전기차 공장 들어쓰고 그다음에 이제 LG 엔솔이라든지 근데 지금 이 회사는 지금 SK 온과 지금 거의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장비들을 지금 납품 받으려면 이제 공장들이 이제 확대 증설 들어가면 많이 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효성 첨단 소재 지금 뭐 사가지고 지금 일단은 지켜볼 바에는 오히려 2차 전지 장비들은 어차피 캐파가 커요. 네. 또 단점이 있어. 실적이 안 좋아. 왜냐면 공장이 지어야지 납품을 하고 수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영업이익이 너무 안 좋다는 좀 거. 답답한 면도 그래서 이 있군요. 두 종목을 봤을 때 그래도 계속 이렇게 나오는 효성을 할까 아니면 그래도 작지만 강하고 강소 기업이에요. 네. 중소기업 벤처 거기에서 100위 안에 들어가는 강소기업 때문에 워낙 기술력은 전 세계적으로도 크게 가지고 있는 생산 속도를 가지고 있는 노칭 방식으로 하는 뭐 대판대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워낙 예. 많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진짜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감히 뭐 효상 첨단 소재하고 덤비는 할 수 모르지만 네. 지금 한 주 사고 이거 한 주 사가지고 한 두 달 후에 어떤 종목이 올라가는지 네. 봤을 때는 그나마 저는 M 플러스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달 있다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 플러스 골라주셨고요. 네, 이정우 전문가님. 하셨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반대로 바닥 잡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좀 아쉽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네. 싶어요. 요즘 시장에서 잘 가는 수소 삼형제가 있습니다. 두산 퓨어셀, 변만 그렇죠. 퓨어셀, 뭐 S 퓨어셀이 퓨어셀 시리즈. 네, 퓨어셀 삼형제가 있는데 이 효성 첨단 소재도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수소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네. 효성 중공업과 같이 이제 전략적으로 수소의 생산 그리고 수송 뭐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 구축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 약간 시장에는 아직까지도 수소 관련주로 약간 인식을 잘 못하는 부분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네. 약간 주가도 무겁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이 종목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대기업들에서 대기업들에서 수소 관련 사업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잖아요. 현대차도 네.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성이 점차 부각이 받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M 플러스보다는 왜냐하면 2차 전지 장비 관련주들은 좋은 장비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TNT나 네. SFA 사는 게 네. 낫지. 차라리 이 두 종목 중에서 네. 효성 첨단 소재가 낫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이 두 종목을 사서 두 달 뒤에 한 주씩 사서 더 많이 오른 사람이 네. 밥 쏘는 걸로 하시다. 알겠습니다. 현만 원치는 40만이 넘기 때문에 일단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10월 25일에 여러분도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M 플러스 대 효성 첨단 소재 그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두 분의 의견이 좀 나뉘었는데 시청자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네,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쉽게 결론이 납니까? 확실히 효성첨단 소재가 그 지난번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네. 때문에 그 기대감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도 차이가 있고. 자, 그러면 효성첨단 소재가 가볍게 승리를 거두고 사각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뒤에 효성도 있고 또 사이즈도 큰 효성 첨단 소재가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M+ 관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목표가를 좀 크게 잡는 게 2차 전지 사업은 일단은 이 장비업체예요. 장비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으로 봐도 펀더멘탈 봤을 때는 좀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또 다양한 세계 또 회사들이 운집하기 때문에 이 장비를 없어서는 못 쓰는 회사이기 때문에 2만 원을 잡고 있고요. 워낙 한번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크게 한번 뛰어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화력과 위력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매집해서 2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거니까 천천히 한번 2차 전지 관련 장비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쪽 섹터로 한번 눈을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 목표가 조금 크게 잡고 천천히 2만 원으로 매집하라는 말씀 주셨네요. 잘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8강의 마지막 라운드죠. 4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지금부터는 8강의 4라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로 묶어볼 수 있겠네요. 자, 일단은 이수화학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 전고체 배터리로 워낙 유명한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코스모화학은요, 요새는 폐배터리로도 관심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수화학 대 코스모화학의 대결, 지금부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정호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더 나은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둘 다 미래 사업이다. 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 거는 저는 폐배터리 사업이 더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리자면 전고체 배터리 지금 전고체 배터리로 간다면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갑니다. 네.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누구든지 다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전고체로 넘어가는 순간 약간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 부분이 많이 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폐배터리 사업이 더욱더 부각이 받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점차 미래 시장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점차 일반 2차 전지에서 전고체 배터리로 가겠지만 그 기간은 상당 부분 걸릴 거다. 가격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야 양산이 돌입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폐배터리는 점차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2차 전지가 자꾸 늘어날수록. 쓸면 당연히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폐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지금은 뭐 자동차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 이게 뭐 전동 킥보드, 전동 자동차, 뭐 배터리가 들어가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사업은 충분히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나 이런 부분은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정책 수혜주로도 부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화학으로 가주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정호 전문가의 의견은 폐배터리, 코스모화학이 확실하게 시장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점 설명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도 네. 궁금해집니다. 어느 쪽으로 가실까요? 저는 이수학입니다. 이수학이요? 전고체 배터리로 가셨군요. 네. 자,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 폐배터리 말고 전고체 배터리로 가주신 이유도 궁금해집니다. 지금- 폐배터리가 요즘에 워낙 뜨겁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폐배터리 관련 사업을 봤을 때 예. 뭐 선의라이트라든지 세비캠을 저는 좀 크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MPC라든지 예. 영화테크를 좀 크게 보고 있는데 일단 이제 지금은 이제 하나의 이제 종목군으로 이제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쪽 라인은요. 제가 이수화학 선택은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항상 말하자면 주가는 왜냐하면 단기 개인 투자가들은 네. 2, 3%, 5%의 짧은 수익권을 원한다면 무조건 달리는 말이야 높게 끝까지 이제 어찌 보면 전문가들도 이게 어디가 끝인지를 모르는 그 선에 그냥 올라가서 목표가 잡고 내려오는 게 제일 수익선은 지금까지 봤을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특히 요즘 같은 장에서는 지금 집중이 딱 되는 쪽으로 막 쏠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잠깐 먹고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급 확대도 있지만 저는 예. 크게 뭐냐면 이 회사는 이수화학, 케미칼 화학이라는 화학이 그렇죠. 뭐가 있을까? 자동차 관련된 거나 기름 관련된 지금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등유하고 윤활유 관련 종목이에요. 이 회사가 원래 자체 자회사가 원래 자체 회사적으로 이제 윤활유를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유가 지금 상승 반영에도 끼어들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이유 없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언제까지 올라갈지 네.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목표가 정하기도 상당히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힘들 그렇죠. 정도. 지금 너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16,000원 구간 저 밑에 있는 구간에서 사실은 저는 많이 계속
계속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이었어요. 17,000원, 16,000원대. 이 종목도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예, 저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 정고점을 넘길까 돌파할까 돌파 매매까지 팔렸는데 돌파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난 이제 그리고 확실히 너무 돌파했어요. 그리고 난 이제 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종목들만 좀 봤는데 예. 이게 전문가적 시각으로 봤을 때 일단은 개인 투자가분들은 오히려 제일 뜨거운 일단 신고가적인 부분은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예, 개인 뭐냐면 정모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를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그래서 네. 전저점 매매도 있고 전고점 매매도 있지만 저는 고점 매매 왜냐면 바닥은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고점은 어디가 윈지 모르기 때문에 수익 구간을 잡고 네.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예. 52주 신고가 돌파한 이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두 분의 의견이 좀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러네요. 코스모 화학 대 이수화학의 대결이었는데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시청자분들은 또 어떻게 골라주셨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선택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모 화학 대 이수화학의 대결인데요. 코스모 화학이 확실하게 좀 많이 네. 챙겨갑니다. 자, 역시 최근에는 이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그렇죠. 신규 상장주도 있고 해서 이쪽으로 시선이 많이 좀 쏠리네요. 코스모 화학이 61% 득표를 하면서 4강으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채팅창에서도 코스모학 얘기 많이 해주시더니 역시 네.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수학 관해서는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여쭤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이수화학은 이름 자체가 이수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네. 작년에 되게 예민인 종목이 있어요. 그래요? 이수페타시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수가부터 성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이수화학이 52주 참 좋은 종목인데 자 일단은 너무 올랐습니다. 저도 이제 네. 어차피 전문가일지라 너무 많이 괜히 너무 올랐어요, 올라가는 걸 진짜.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나니까 이정호 전문가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항상 승리하시면 저렇게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세요. 아니 근데 진짜 선택을 잘 하신 거예요. 왜냐면 네. 저는 이제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거고 왜냐면 중장기표도 안정성을 하면서 네. 좀 이렇게 눌림을 크게 좀 올릴 수 있는 거를 말씀하시니까 좀 시청자 입장에서는 더 좋아할 수가 있죠. 네. 또 좋을 수가 있죠 본인이. 최인호 전문가는 약 오르신 것 네. 같은데. 아니 저는 가격 아니죠. 전략을 저는. 좀 말씀해 주세요. 저 매일 나오잖아요. 자 일단은 목표가는 2만 원입니다. 왜 2만 원이냐면 제가 2만 원인 거는 오늘이 아니고 눌림목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또 튀일 수 있기 때문에 2만 원. 그러니까 3% 4%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챙길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진입하지 마시고 눌림목이 네. 한번 눌렸을 때 음봉 나왔을 때 진입하셔가지고 다시 나오는 구간을 하면 충분히 목표가 2만 원은 조금만 수익이지만 충분히 볼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시청자분을 위해서 간단한 팁으로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학 오늘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말고 눌림목 있을 때 2만 원 정도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보시죠. 4강의 1라운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4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올라온 종목은요, 캠시스입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이죠.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 나올 때마다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자, 그리고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앞선 원전 랠리에서 가장 돋보였던 한신기계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캠시스 대 한신기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종호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 어떤 게 나을까요? 저는 한신기계 선택하겠습니다. 한신기계요. 네. 네. 자, 이정호 전문가의 선택은 한신기계로 갔고요. 최인호 전문가께서도 한신기계로 네, 가십니까? 그렇죠. 예, 지금은 뭐 원전의 원탑이라고 예. 말할 수는 뭐 탑픽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네. 한신기계는 일단은 정책주로서도 네. 일단은 원전이 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실망시키지 않는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신기계가 두 분의 선택을 모두 좀 받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먼저 이정호 전문가님, 역시 이 캠시스, 그래도 오늘 장에서 굉장히 또 주목받는 그렇죠. 종목인데 이 종목보다도 한신기계가 낫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캠시스 같은 경우는 중국 뭐 C 그룹과 네. 뭐 전기차 공동 개발 추진한다면서 이슈로 때문에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네. 약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걱정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그리고 중국이랑 뭘 같이 한다, 뭐 네. MOU나 이런 부분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썩 좋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니라서 솔직히 그래서 약간 불확실성이 좀 크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걱정스러워가지고 한신기계를 선택했던 이유가 크고, 예. 근데 재료는 워낙 큽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이런 중소형 회사에서 전기차를 공동 개발한다는 거는 물론 소형차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약간 파급력이 클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약간 전기차가 지금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비싸게 느껴지지만 점차 늘어난다라면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전기 오토바이랑 전기차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따지고 본다면. 그래요? 네, 이게 일반용으로 그냥 2인승 용도로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배달하는 뭐 전기차
보셨잖아요. 1인승으로.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점차 이런 부분도 점차 커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중소형 회사들도 많이 진출을 할 거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런 부분 약간 중국이랑 MOU가 약간 꺼림적스럽다라는 네. 이유도 있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또 네.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신기계 택했고 원전 관련해가지고 지금은 물론 탑픽이 아니지만 네. 충분한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보다 시총도 더 많이 올랐고 호가창이나 이런 부분도 더 탄탄해졌다. 네. 하지만 매물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약간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매물대를 좀 뚫어준다라면 옛날의 영광은 다시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옛 연광을 다시 또 찾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까지 들어봤고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 네. 같은 선택해 주셨거든요. 네. 한신기계 네. 계속 잘 갈까요? 네, 일단은 이종호 전문가님이 이제 네. 원전 쪽으로 말씀드리니까 저는 이제 산업화 쪽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전기값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모든 게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가정 말고 산업화에서는 전력과 인버터라는 시스템 자체를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 오래된 기계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고스란히 유지한 거 있어요. 쉽게 말해 농업 부분에서도 우리 컴프레셔, 콤바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장기라든지 이런 걸 하면 이 뭐랍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한 1리터에 3kg도 못 가요. 그런 네. 차들이. 그러니까 너무 기름을 많이 먹죠. 연비가 그러니까 연비가 최악이죠. 최악이죠. 예. 근데 일반 승용차에서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아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산업화도 지금 계속 그러는데 압축 컴프레셔 같은 유압 컴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35,000대 팔렸는데 지금 35,000 팔렸던 단일 규모에서 35,000대 팔렸던 그 종목 말고 다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버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네. 기존의 전력보다 50%를 더 적게 먹기 때문에 산업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의 혁명적인 부분, 그러니까 ESS 같은 관련해서도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부분에서 한신기계가 좀 포함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을 한번 조금 더 깊게 왜냐하면 지금 한신기계 하면 대부분 전문가들이나 우리 말하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예. 맞습니다. 다들 다 원전 쪽에 관련된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회사의 모태 중추구되는 그거를 말씀 많이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신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신기계 역시나 이번에도 두 분의 선택을 좀 받은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들의 선택은 어떻게 나오셨을까요? 자, 한신기계 대 캠시스의 대결인데요. 한신기계가 역시 네. 확실한 승리를 좀 가져가게 되네요. 64% 득표를 하게 됐고요. 바로 이 종목 만장일치로 결승 올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핫한 캠시스를 이기고 만장일치로 네. 한신기계가 올라가게 됐네요. 캠시스 관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저 일단 29,000원을 잡고 3,000원을 좀 달라고 했는데 3,000원이 좀 약간 저항이 있을 것 같아서요. 3만 원이요? 3만 원, 3만 원, 2만 원, 깜짝 놀랐습니다. 29,000원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2,900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 네. 깜짝이었습니다. 2,900원 단위를 들어가 있습니다. 잘못 네, 얘기했군요. 알겠습니다. 캠시스 워낙 이렇게 네. 움직임이 좋지만 이 지금 자율주행 관련돼서 이렇게 좀 크게 좀 튀는데 네, 네. 사실 이 종목보다는 오히려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LG 이노텍이라든지 좀 네. 대형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고 지금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것도 사실 자율주행 어찌 보면 현대차에서는 어찌 보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네. 테슬라의 기준을 너무 치중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현대차도 전기차도 있고요. 자율주행도 되고 다 되기 때문에 네. 그쪽도 관심을 꼭 그렇죠. 한번 가지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캠시스보다는 조금 더 대형 종목들도 함께 보시라는 말씀 주시면서 2,9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이제 4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2라운드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역시 8강의 3라운드의 재현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수소차의 효성 첨단 소재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입니다. 코스모화, 최근에 또 배터리로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효성 첨단 소재 대 코스모화학의 대결 지금부터 붙여보겠습니다. 네, 이정우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선택하실까요? 지금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코스모학 그게 좀 더 땡기네요. 예. 네. 폐배터리로.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모 화학을 이정호 전문가께서는 골라주셨고요.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네, 저도 코스모학을 네. 오, 네. 알겠습니다. 자, 4강으로 올라와서는 두 분의 의견이 많이 네, 일치가 그러네요. 됩니다. 자, 코스모 화학이 이렇게 두 분의 선택을 받았는데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자, 이정호 전문가님, 효성 첨단 소재 수소를 두르고 이 폐배터리로 가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유는요? 생각을 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그렇죠. 80만 원까지도 넘는 모습세가 나왔고 네. 지금 많이 떨어졌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올랐다. 아까도 최인호 전문가님이 얘기했다시피 네. 52주 신고가를 돌파했던 종목들은 더 잘 가는 모습세가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약간 비행기랑 얘기를 비유를 해드릴게요. 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름 밖을 돌파하면 어떻게 되죠? 아, 그럼 더워가지고 잘 가죠? 아니죠. 비가 안 내립니다. 그 구름 위로 올라가는 순간 비는 안 내립니다. 잘 들었어요. 제가 포인트를 이렇게 못 잡았나요? 일단 매물대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물대를 바로. 매물대 밑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 네. 그 비 내리는 구름을 위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어허. 이제는 비가 안 오는 이제 쨍쨍 밝은 햇빛이 있다. 음. 아직까지 코스모학은 약간 그런 분위기가 더 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네. 싶고 네. 폐배터리의 수소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끝까지 가야 되는 산업이라고 말씀을 해드려요. 예. 수소나 이런 부분은 물에서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천연가스로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서 미래 부가가치 사업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폐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자원을 재활용하는 부분에서 되게 크다라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폐배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대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폐배터리 관련주인 코스모학을 찍었습니다. 역시 네. 폐배터리가 진짜 트렌드 중에 트렌드는 그렇죠.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도 마찬가지로 역시 폐배터리 골라주셨거든요. 이 지금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1968년 전에 한 55년 된 회사예요. 되게 오래된 네네. 회사인데 이 회사가 원래 옛날에 했던 업이 원래 폐수를 갖다가 이렇게 정화하는 기술, 그 제재 있지 않습니까? 약을 네. 케미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서울 또 지역방에 또 비도 많이 내렸고 약간 비의 피해도 많지 않습니까? 네. 폐수 관련적인 그런 것도 약간 묶어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요즘은 좀 테마가 조금 같이 엮이면 주가의 1, 2포인트라도 더 올릴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코스모화학을 차트를 보시면 깜짝 놀라시는 게 그냥 뭐 쉴 새 없이 달리고 있어요. 네. 예, 누가 잡아 당기지도 않아도 그냥 알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특징이 뭐냐면 어느 구간에 올라가면 한 번은 음봉이 나오면서 횡보 한 5거리를 정도 많게는 10거리를 횡보를 좀 치다가 다시 한 번 또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면 보통 10매거가 이제 나올 것 같다는 그냥 보통 양상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시점이 딱 그 시점이라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폐배터리에 관련된 게 지금 제일 핫한 이슈에 자기 테마 같이 연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더 크게는 못 올라가도 횡보적인 장을 그때 한번 꾸준히 한번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서 네.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시더라도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늘 위에 비는 내리지만 올라가면 쨍쨍합니다. 그래서 좋은 날 좋은 기분으로 수익 실현하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모화학 두 분의 선택을 확실하게 좀 받았거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이번에 상당히 좀 아슬아슬했는데 그래도 승리는 역시 코스모화학이 네. 가져가게 됐습니다. 56% 득표를 했고요. 바로 이 종목 만장일치로 결승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 효성 첨단 소재 관해서는 우리 이정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60만 원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저는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이름만 바꾸면 네. 효성 퓨어셀로만 바꾸면 제가 근데 단기간에도 올라갈 수도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아,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시장은 약간 이름도 많이 탄다라고 느껴요.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우리가 수소 관련주를 뭐 사지?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주식한 사람들은 딱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요즘에 퓨어셀 관련주들이 다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문제도 있다. 근데 하지만 반대로 따지자면 효성 첨단 소재가 그 수소 관련주들 중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만큼 돈을 벌어서 개발을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미래 사업으로 효성이 수소를 점찍었던 이상 저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래도 작년 그렇게 랠리보다는 네. 조금 약소하게 60만 원대까지는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긍정적인 전망 주시면서 또 의외로 이름을 바꾸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까지 예. 남겨주셨네요. 이제 결승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위인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대망의 결승전의 대결입니다. 원전 대 폐배터리가 맞붙습니다. 한신기계 원전 관련된 종목이 올라와 있죠. 자, 그리고 코스모화학 2차전지 관련주고요. 폐배터리로 또 특히 부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한신기계 대 코스모화학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폐배터리인가요? 원전인가요? 저는 폐배터리인 네. 그쪽을 코스모화학이죠. 가겠습니다. 코스모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 이번에 코스모화학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정호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코스모학 쪽으로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역시 이 트렌드 폐배터리가 정말 그러네요. 강력합니다. 자, 최민호 전문가님, 원전 중에서 한신기계 뭐 괜찮긴 하겠지만 네. 폐배터리의 질주를 막을 수는 없군요. 폐배터리 실주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지금 이 회사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 소재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 한농화성에서 원래 이게 재료 머티리얼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래요. 트렌드가 참 재밌는 게 원전의 작년 트렌드와 올해 원전 트렌드의 또 어디 부품적인 관련주들도 좀 바뀌고 예, 근데 2차 전지 관련 경우에는 그때는 뭐 어떤 전지가 좋다 하면서 그때도 또 한번 했다가 또 이제는 지금은 이제 3사 셀 위주로 해서 네. 이제 거래선을 위주로 해서 또 바뀌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옷이라는 유행 바뀌는 것처럼 바뀌는 추세라고 맞습니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섹터나 흐름은 다 보되 이게 과연 대기업과의 협약적인 부분과 더 나갈 수 있는가를 좀 봐주면 좋겠고요. 코스모화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2차 전지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 정책주에 일단은 입안되어 있는 부분이고 일단 친환경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환경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국가에서도 많이 밀기 때문에 전 정책주들은 올해는 무조건 주워 담아라. 그래서 네. 그 중에서도 대기업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모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볼 수 있겠는데 저는 근데 이 종목이 좀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네. 배당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주 회사로서는 이제 그런 게 좀 약해요.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성장성도 좀 약간 약한 네. 부분. 왜냐면 원래 화학주나 전통주들은 좀 약간 이 확대성이 약합니다. 왜냐면 네.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기술 확대를만 하려지 외형 성장 같은 건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형 성장에 주목을 하려면 차라리 이런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이 낫고 근데 2차 전지의 섹터로서 폐법들의 섹터로서 한번 주목하려면 여러 그 안에서는 충분히 음직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이렇게 변동성적인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좀 강하다는 걸 묘모가 있기 때문에 일단 차트가 말을 해줘요. 참 네. 재밌는 건 주가는 차트가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차트의 코스모 화학 같은 보시죠. 경우에는 한번 쭉 보시면 네. 충분히 계속 한번 천천히 계속 이렇게 매집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계단식 일단 엠파 상승세를 한번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네.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우 전문가님도 코스모학 골라주셨거든요. 네. 왜 골라주신 건가요? 폐배터리 사업 관련해가지고 전 되게 긍정적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성현 하이텍이 얼마 전에 상장했지만 삼성물산이 어느 정도 지분이 투자한 부분 때문에 부각이 되면서 더 잘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기업 삼성에서도 이렇게 폐배터리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현대에서 지속적으로 하면서 MPC라는 종목이랑 같이 어느 정도 협약도 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렇게 대기업들은 점차 이 폐배터리 시장에 눈독 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환경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트렌드다. 물론 정책적으로 뭐 원전도 지금 트렌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 그것보다 더 전 세계적으로는 제일 1순위는 환경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폐배터리 시장은 지금 발전해있는 부분이다. 지금 대기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들도 무지막지하게 이 선전 시장을 어느 정도 잡아가고 싶어 한다는 욕심이 크다라고 봐요. 예.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코프로 그룹이 이렇게 크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코스모학 같은 경우도 저는 충분히 그런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대기업 사이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자기네 자체적으로 어떻게든 발전해가려고 있고 투자하는 모습이 저는 이 기업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점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 전문가의 선택 역시 또 코스모 화학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쯤에서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역시 네. 코스모 화학이 많이 가져갔습니다. 70% 득표를 하게 되는 모습 확인이 됐네요. 자, 그러면 오늘 최고의 미인주 지금부터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연세거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미인주는 코스모 화학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코스모 화학이 원전주인 한신기계를 누르고 오늘 최고의 미인주 자리에 등극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을 좀 알아볼까요? 먼저 한신기계를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한신기계 관해서는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 네. 일단은 차트를 보시고 뉴스 보시면 상거래일 또 연속 동안 지금 5% 상승해서 지금 계속 지금 치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목표가는 일단 10,000원을 잡고요. 네. 한신기 같은 경우에는 마디가를 돌파하면 계속 치고 올라가는 어쩌면 지금까지 차트의 흐름을 있기 때문에 보통 10,000원이란 마디가가 좀 강한 거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네. 목표가 짧게 한번 10,000원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코스모, 코스모. 예, 네. 코스모죠. 코스모 목표가는 지금 너무 잘 올라갑니다. 저는 25,000원을
조금 짧게 조금 봤습니다. 25,000원. 25,000원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짧다면 짤 수 있지만 25,000원가 네. 있는데 워낙 저는 추세 같은 경우에는 어디 점이 맥점인지는 뭐 그러니까 청산 가격은 사실 잡기는 매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시각으로 그냥 거래량이 지금 보면 이게 밑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준한 매집을 통해서 시장 흐름을 한번 코스모화학으로 한번 네. 느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정호 전문가께서는 코스모화학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폐배터리 사업은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네. 지금 뉴스에서도 뭐 65조다, 뭐 100조다,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로 파악 안 된 시장입니다. 점차 네.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선전된 기술로 어느 정도 나갈 수 있다라면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저는 코스모학은 앞자리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목표가는 3만 원까지 3만 원이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정리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한신기계는 10,000원, 그리고 코스모화학은 최인우 전문가님께서는 25,000원, 이정우 전문가님께서는 3만 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자 최고의 메인주 자리는 코스모화학이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이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